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PD입니다. 차일못이죠. 오늘 영상은 예전에 했던 건데 차일못에서 1000만원 언더로 국산 중고차들을 추천할 건데 기준이 있어요. 딱 전제는 일단 사회 초년생 기준이에요. 이게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20대 한정, 20대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랜저, 막 아슬란 이런 거 추천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중고차로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말고 20대들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적합하다라고 첫 차를 몰기에 생각되는 차량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요 벨로스터 차량이에요. 이 벨로스터 차량이 제가 예전부터 되게 추천했던 건데,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무난한 게 20대 특유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어울려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건데, 가격을 보면은 690, 620, 600, 11년도에서 14년식이에요. 가솔린 1600cc. 일단 1600cc니까 세금도 좀 싸죠. 얘가 연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어차피 20대가 차를 그렇게 막 직장인들 마냥 장거리로 막 오래오래 다니지 않을 테니까 기름값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가 20대들이 타기에 굉장히 어울려요. 이건 오히려 20대만 어울릴 수도 있어요. 40대, 50대 같으면은 더 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렴한 거 600, 터보 디스펙도 있네 1000, 이런 건 추천을 안 해요. 요건 좀 나중에 일단 기본 끌고 나서고, 물론 스펙이 더 좋으면 좋은데 가격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굳이 첫 차를 이거 익스트림 그냥 가도 될 거를 터보 디스펙으로 해서 1000만원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나중에 첫 차의 한정이니까. 그래서 가격대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600 후반선, 초중반선, 500짜리도 있고 한데 12만 킬로 있고.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사회초년생이라서 비용을 줄이고 정비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6만에서 7만 사 이런 거 추천드려요. 14년식, 연식도 14년이면 7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어차피 이거 10년 탈 거 아니니까 몇 년 타기엔 괜찮고, 가격이 중요한 것보단 키로수와 연식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14년식에 7만이면은 일단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을 확률이 높아요. 미션 오일이랑 이런 것들 6만, 7만 정도 되면 그게 수명이 닿을 시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요게 가장 사고 나서 내가 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런 걸 선택을 한 거고, 문제는 요런 것들이 튜닝, 이상한 그지 같은 튜닝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양카들이 많아가지고 그딴 거만 안 고르면 돼요. 그딴 거를 고르게 되면은 되팔 때 피곤해요. 그리고 그런 게 또 나중에 내가 타다가 문제 일으키면 또 다시 재고치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딴 것들은 절대로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특히 많거든. 벨로스터 같은 애들이.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터보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그릴이 더 큰데, 요거는 그냥 민자. 요 앞에만 봐도 터보인지 아닌지 연식 변경인지 아닌지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엉덩이만 보면 이렇게 생긴 차 많이 봤을 거예요. 앞에만 보면 생소하겠지만 휠은 쓰레기 포기하고, 뭐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진짜 오래된 중고차들, 특히 요즘에 실내가 워낙 예쁘게 나오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동차는 외관보다 실내가 더 중요해요. 남들이 안 타본 애들이나 남들이 봤을 땐 그런데, 정말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차주 입장이라면은 외관 보는 시간 몇 초보다 실내 운전하는 시간이 수십, 수백 배, 몇 시간씩 길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짜증은 지속돼. 내 눈은 계속 그거니까.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를 저는 더 외관보다 중요하게 보는데, 이 정도면은 가격과 연식 대비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얘는 수동인가 보네. 기어봉이 수동, 아니네. 다행이다. 이게 수동도 있거든요. 수동은 고르시면 안 돼요. 어려우니까. 뒷좌석이 있긴 한데 이 뒷좌석은 없는 셈 치면 돼요. 어차피 문도 3개밖에 없고, 딱 이 문 사이즈랑 뒷좌석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사람을 태우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짐 놔두라고 놔두는 거지. 그래서 나랑 내 여자친구랑 단둘이 탄다, 요 정도 용도지, 여기다가 누굴 태우고 부모님 모셔갖고 오고 온가족 차로 패밀리카로 절대 안 된다는 거. 뭐 저희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세상은 넓으니까 있더라고요. 요즘 블랙박스 TV 한문철 변호사님 이런 거 보면은 세상은 진짜 넓어.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안 치게 되면 안 칠 수는 있어요. 조수석을 좀 땡기면은, 운전석이나 조수석 땡기면 한 명 정도는 안 칠 수는 있지만 쌩 지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세워서 꺼지라고 하면 돼요. 돈을 내던가. 저는 그런 주의예요. 태워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좁다고 불평하면 전 진짜 그냥 내리라 그래요. 후방 카메라도 있네.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기본적인 거. 요거 통풍 마크 같은데, 그러네. 통풍 시트도 있네. 옵션이 꽤 괜찮아요. 이 시대에 비해서. 지금처럼 막 얘가 뭐 오토파일럿이 되고 차선 이탈되고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거 없지만, 일단 국산이다 보니까 열선 있고 통풍 있고, 가격 대비 600만원대인데 썬루프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썬루프는 안 보이네. 옵션을 보면은 열선 스티어링 휠 있네. 와. 차 사이즈를 작은 걸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작은 게 운전하기 더 편하고, 여러분들이 첫 차다 보면은 막 들이받고 사고 나서 하는 건 그건 뭐 제로 영역 들어가는 그런 또라이들이 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인간은 아무리 첫 차라고
한다고 해서도 큰 사고는 안 나는데 문제는 대부분 주차하다가 벽이나 어디를 긁어먹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이건 누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뭐 작기 때문에 경차급은 아니지만 얘가 작은 편이라서 주차하는데 본인이 조금만 신경 써서 후방 카메라 의존하지 말고 내려가지고 보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남의 차 긁을 일이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차는 작은 차를 추천드려요. 그럼 왜 경차 추천해요? 더 작은데 경차는 위험해서 안 해요. 사고 났을 때 내가 잘못이 아니라 갑자기 건너편에서 화물차가 들이박을 수도 있잖아요. 술 처먹고 블랙버스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경차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뒤질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삶이 끝나버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소형차든 중형차든 좀 단단한 거를 사라는 얘기예요. 이건 초년생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받치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차선 이탈 경보는 없고 뭐 이런 거 후측방 경고 없고 하지만 뭐 웬만한 건 다 있네. 파워 도어로 파워 윈도우도 있고 전동 트렁크 없고 헤드업은 뭐 달면 되고 크루즈가 아예 없네. 아예 그냥 크루즈도 없는데 뭐 어차피 스마트 크루즈가 아닌 이상 일반 크루즈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자동 에어컨에 레인 센서가 없네. 오토라이트도 있고 내비도 있고 뭐 단자들도 다 있고 전동은 운전석만 있네. 요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수동이라는 거예요. 조수석 뭐 드르륵 이거지. 운전석만 전동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다. 동승석은 뭐 크게 한번 맞춰놓으면은 자주 바꿀 일이 없어서 운전석만 전동이면은 돼요. 사실 이 정도면은 정말 통풍도 있잖아. 열선도 있고 앞좌석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 옵션을 더 바란다? 그럼 넌 진짜 양심도 없는. 이제 단점은 뭐냐? 이 차의 단점은 아닌데 첫째로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중고차들은. 이게 보험료가 제가 전에도 전 영상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98년생 제 아는 동생으로 했는데 보험료가 260만원 정도 나와요. 이걸로 한 거예요. 얘 벨로스터 14년식 여기는 752만원 하는데 보험사에서 측정한 차량 가격보다 얘가 더 싸. 중고 매물이.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대신에 이런 680만원짜리의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가를 엄청나게 쳐먹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건데 이게 문제는 그거 이제부터 단점을 얘기하게 되면은 살 땐 괜찮아. 왜냐면 감가를 워낙 쳐먹고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팔 땐 힘들어요. 왜냐? 안 팔리거든. 중고차 딜러들도 안 팔리는 차량 같은 경우는 매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싼 거예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안 찾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올 땐 중고로 개꿀이지만 팔 때는 골치덩어리란 말이야. 게르기지. 그래서 저렴한 이거를 사놓고서 폐차태까지 타거나 아니면 그냥 이 자차를 빼요. 55만 8천원 이거 긁히거나 하면은 그냥 그대로 타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자잘한 기스나 뭐 찌그러짐 이런 거는 그냥 웬만하면 타는 거예요. 매년 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흠집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차의 가격과 스펙 제한을 보면은 1800에서 2400만원이 그냥 출시가는 뭐 옵션 빼고 다. 얘가 세금 이거에 140마력이에요 터보는 204마력이지만 얘는 140마력. 차급이 작기 때문에 140마력으로 완전 충분하죠. 이걸로 내가 막 경쟁할 거 아니니까. 제 차가 A클래스인데 190마력인가 한데 전 충분하고 차고 넘치고 그 190마력을 한 번도 다 써본 적이 없어요. 썩기까지 않는 이상은. 140마력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첫 차로 초년생이. 뭐 첫 차로 막 240마력은 돼야지 막 뭐 400마력 돼야지 이러면 그 미친놈이고. 지가 뭐 하야토도 아니고 씨. 그리고 연비가 12에서 13이에요. 가솔린이지만.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봐요. 딱히 단점은 별로 없어요. 정말 좀 튄다는 게 단점? 20대에겐 사실 그게 장점이니까. 딱히 없어요. 되팔기 힘들다는 거 빼고. 두 번째로 이게 영상이 길어지니까 벌써 20분 찍었네? 한 대밖에 더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포르테. 그냥 포르테 말고 포르테 쿱. 20대 한정이에요.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1600, 2000, 2400인데 그냥 1600cc 사면 돼요. 첫 차는. 트림이 옵션이 많은데 GDI 프레스티지가 제일 많네. 제일 많은 거 사요. 혹시 나중에 첫 차는 그렇게 오래 타지 않으니까 특히 이런 차들은 운전이 익숙해지면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되팔 거 생각해서 가장 매물 많은 프레스티지로 그냥 하고 가격대는 더 저렴해요. 얘가 540, 490 요거 괜찮네. 57,400, 540 300짜리도 있고 12년식 10만. 이건 본인 선택이에요. 벨로스터보다 더 저렴하죠. 키로수 10만 넘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11만 정도 되면 돼요. 11만에서 12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왜냐 9만, 10만 요거는 애매한 게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요런 것들이 거의 이제 8, 90% 달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교체 주기로 생각해 봤을 때. 갈 때가 다가온 애들이기 때문에 11만, 12만 정도 됐으면 갈았을 수 있어요. 대부분. 어차피 이거 오래 타고 내가 막 쏘고 다닐 거 아니니까 사회 초년생이 1년에 막 3만, 4만씩 뛸 거 아니잖아요. 연습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렴하게 생각한다면 330 아니면은 좀 괜찮은 걸 사서 그냥 되팔고 싶다라면 요거고. 선택은 그거지. 500, 700짜리 가느냐 300짜리 가느냐의 차이는 요거는 진짜 보험 안 들고 그냥 폐차시키면 돼요. 몇 년 타고. 330이면 750짜리 샀다 이거면 폐차는 힘들죠. 되팔용이지. 그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얘는 보험을 웬만하면 들어야겠죠. 자차도.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다시 팔아서 500이든 400이든 300이든 받아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왕이면 330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어차피 정비할 게 너무 없는
있는 거를 사는 것도 사회초년생 첫 차에겐 좋지 않아요. 정비하는 거를 좀 배우고 다음 차로 넘어가야지. 정비를 한 번도 안 해놓고서 바로 새 차 사거나 그 다음 중고차만 BMW 사고 벤츠 사고 이러면은 나중에 진짜 전문용어로 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고칠 거리가 있는 것들, 자잘한 국산 싸구려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봐서 저라면 이걸 추천하는데, 차를 보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뭐 매물을 하나하나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빨간색 쿱이 많은데 얘는 썬루프도 있네.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렇게 생겼고, 휠은 얘가 훨씬 예쁘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아우 무슨 빨강이야. 이게 정열적인데, 이런 빨간색으로 이런 정열적인 걸 타잖아요. 왠지 모르게 나도 저 운전을 정열적으로 하게 돼. 차량 색상이 미치는 악영향이에요. 이 빨간색을 사게 되면 왠지 엄청 내가 막 쏘고 막 정열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하나 좀 걱정되네. 그게 걱정되면 그냥 무난한 색 고르세요. 실내는 이렇게 생겨서, 실내는 사실 벨로스터가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실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쏘쏘 뭐라 딱히 할 말은 없고, 계기판은 이렇게 돼 있고, 기어봉은 뭐 완전 옛날 거고, 얘도 이렇게 쿱이기 때문에 뒤를 이렇게 당기는 거고, 뒷좌석은 이거 없다고 보면 돼. 이거는 벨로스터보다 더해요. 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뒷좌석이 그냥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가방 넣고 내 걸칠 옷 놔두는 거지, 여기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딱 둘만 탄다고 보면 돼요. 나쁘지 않은데? 첫 차로는? 썬루프가 있네요. 대신 얘는 썬루프, 내비게이션, 레드 스페셜 뭐 이렇게 옵션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옵션을 보면은 많지 않네. 얘는 열선 스티어링 휠이 없네. 차선 이탈 이런 거 당연히 없는 거고, 저 주차 감지 센서가 전방이 없네요. 후방만 있네. 이런 거 자세히 봐야 돼요. 당연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레인 센서 없고, 얘는 전동 시트도 없네. 다수동인 거예요. 운전석이 다수동, 그리고 열선 앞좌석 있고, 뒷좌석은 당연히 없는 거고, 통풍이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벨로스터가 좀 더 낫다고 봐요. 얘 스펙이 얼마나 되냐? 1500에서 1890이었고, 배기량도 똑같고 출력도 똑같네. 연비는 완전 좋아요. 15에서 17 가솔린인데, 이건 뭐 거의 디젤 수준의 공인 연비인데, 이 정도면 깔 게 없어요 사실. 얘는 옵션 나쁜 거랑 안전도가 좀 떨어져. 얘는 사고 났을 때 진짜 이렇게 쿠킹오일처럼 구겨질 확률이 좀 더 있어요. 물론 경차 수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저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보다는 벨로스터를 더 추천드려요. 그냥 무난하게 첫 차로 타기에는 한 1, 2년 정도 끌면 돼요. 이런 건 사실 돈이 없어갖고 계속 어쩔 수 없이 끄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충분히 여유자금 있고 연습용으로 끄다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 1, 2년만 끌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풍이랑 전동이 있는 벨로스터를 조금 더 추천하고, 이제 요게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이런 쿠페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옵션까지는 필요 없다, 어차피 잠깐 탈 건데 하면은 요것도 괜찮다고 봐요. 오늘 추천은 여기까지. 차량이 더 많은데 지금 벌써 30분 넘게 찍었네.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이 또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하면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대에 어울리는 첫 차 1000만원 언더 완전 달라요. 이런 건 30대에 추천 못하지. 좀 더 엔트리급, 이거는 약간 좀 변태 같은 취향인 사람이나 완전 20대 초중반한테 어울리는 차고, 연령대에 다르고, SUV도 있잖아. SUV도 있고, 공간이 큰 차, 안전도 위주로 고르는 차, 이런 거에 다 다르잖아. 아니면 유독 옵션이 많은 차, 아니면 성능이 높은 차.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다른 전제 조건을 하거나, 여기서 추천할 게 더 있으면 또 하거나 뭐 그런 걸로 가져올게요. 뭐 사실 여기다 액센트도 넣으려고 했는데, 액센트는 안전도가 진짜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건 미국에서 완전 최악의 안전도였거든요. 사고 나면 그냥 무조건 가는 차 같아서 그래서 추천을 안 한 것도 있고, 액센트 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댓글에. 그리고 얘는 조금 유니크하진 않아서, 포르테 쿱이나 벨로스터에 비해서 액센트는 너무나 무난하기 때문에 20대에게 굳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디자인적으로나 모든 거 있어서 그래서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무난하니까. 워낙.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차량 추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